대한민국 성인 9명 중 1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음식들입니다. 오늘 저는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곁에서 지켜본 내과 전문의 최동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냉장고와 찬장 속에 숨어 있는 7가지 음식의 진실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7번째 음식은 오늘도 아침 밥상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 오셨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투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커다란 바늘을 팔에 꽂고 기계에 온몸에 피를 맡긴 채 천장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을 걸면은 웃으시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후회와 체념은 20년째 그 옆을 지키는 저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평소에 건강을 남다르게 챙기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서 매일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200만 개의 미세한 혈관 다발이 쉬지 않고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면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이 필터의 성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없이 처리하던 음식 속 성분들이 이제는 그대로 혈관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콩팥이 80% 가까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20년 동안 제가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7가지만 밥상에서 걷어내셔도 투석실이 아닌 가족들 곁에서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믹서기를 돌리셨습니까? 토마토나 바나나를 갈아서 한 잔 드셨다면은 지금 당장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고 바나나가 변비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셔서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농축된 주스 한 잔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토마토와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심장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을 그냥 드실 때보다 갈아서 주스로 드실 때 칼륨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농도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은 대한신장학회 만성 콩팥병 식사요법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씹어 드실 때는 섬유질이 칼륨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주지만 갈아버리면은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2살 박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토마토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보다 성실하신 분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면서 쓰러지셨고 응급실에서 확인해 보니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 어르신은 평생 투석실을 다니셔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냉장고 안에 내일 아침을 위해 사두신 바나나나 토마토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갈아서 드시는 것만큼은 오늘부터 멈춰 주십시오.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시되 하루에 한 조각 이상은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오히려 건강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드시기 시작한 분들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20년 진료 생활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백미밥을 끊고 몇 년간 현미와 잡곡만 지하어 드신 어르신이 진료실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현미와 잡곡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미와 잡곡의 겉껍질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백미보다 3배에서 5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인을 소변으로 걸러내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그러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억지로 끌어다 씁니다. 그 결과 뼈는 속이 텅 비어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되고 혈액 속을 떠돌던 칼슘은 그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혀버립니다. 콩팥을 지키려다 뼈와 혈관까지 함께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골대사 질환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잡곡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각한 골 손실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신 68살 김 어르신은 당뇨를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3년 동안 하루 3끼를 잡곡밥으로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더욱 의지를 굳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혈관이 막혀 있었고 콩팥은 이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뼈는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 때문에 현미나 잡곡을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받으신 검사 결과지에서 사고체역 과율이라는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그 수치가 60 이하로 나오셨다면은 지금 드시는 잡곡밥이 당뇨보다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식단을 다시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 당뇨와 콩팥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교묘한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름을 달고 버젓이 팔리고 있어서 오히려 더 안심하고 드시게 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지금 대게 부엌에 파란색이나 초록색 포장지에 전나트륨이라고 적힌 소금이 있으십니까? 혈압이 높으셔서 짠 음식을 줄이려고 일부러 비싼 돈을 주고 사두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의사 말대로 나트륨을 줄이겠다는 그 마음가짐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나트륨 소금은 이름 그대로 나트륨 함량을 줄인 소금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면서 나트륨을 줄이려면 그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제조사들이 그 빈자리에 채워 넣은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칼륨입니다. 심장 근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성분이 건강소금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저나트륨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 몸에 덜 해롭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찌개에도 듬뿍국에도 듬뿍 나물에도 듬뿍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칼륨을 오히려 일반 소금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식이요법 지침을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고혈압 환자가
전나트리움 소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혈중 칼륨 수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콩팥 기능 저하를 함께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예순 이후에는 아주 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고령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장 기능 저하를 동시에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나트리움 소금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으로 간을 맞춰야 하느냐고 답답해 하실 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 소금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하되 부족한 맛은 식초나 레몬즙으로 채우십시오. 매콤한 맛이 좋으시다면은 고춧가루를 아주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짠맛을 조금 포기하시면 콩팥은 훨씬 오래 버텨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기 전에 부엌 찬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전나트리움이라고 적힌 소금이 있다면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염화칼륨이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은 그 소금은 지금 당장 사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소금 하나도 이렇게 조심해야 한다면은 다음에 말씀드릴 음식은 어떨까요? 명절마다 자식들이 정성껏 보내오는 그 선물 상자 안에 어르신들의 콩팥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이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택배 상자를 보내옵니다. 양파즙, 마늘즙, 호박즙, 붕어즙. 포장지에는 어버이 건강을 기원한다는 따뜻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상자 안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자식들도 몰랐고 어르신들도 몰랐던 그 진실을 말입니다. 농축즙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파 수십 개, 마늘 수백 쪽, 호박 여러 개를 펄펄 끓여서 단 한 포의 액체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많은 재료에 들어있던 칼륨과 각종 미네랄과 독소가 한꺼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도 이 고농축 액체를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셔서 절반의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어르신들의 콩팥에 이것을 하루에 두세 포씩 드신다면은 그것은 지친 필터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식이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유질은 버려지고 당분과 농축된 칼륨 그리고 각종 중금속 성분만이 액체 속에 남게 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째로 드실 때는 섬유질이 이런 성분들의 흡수를 어느 정도 늦춰주지만 즙으로 드실 때는 그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몸에 좋은 것은 버리고 해로운 것만 농축해서 드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보고서를 보면 고농축즙 섭취로 인한 급성신장 손상 사례가 매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고된 사례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손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살 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준 호박즙을 하루도 빠짐없이 2포씩 드셨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셨고 자식들 성의가 담긴 것이니 더욱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기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준 거라 몸에 좋은 줄로만 알았다고 지금 댁의 냉장고 안에 아직 드시지 않은 즙이 남아 있으십니까? 자식들 성의가 담긴 것이니 버리기 아깝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자식들이 그 즙을 보낸 것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서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으면은 충분합니다. 이제 즙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냉장고 속 농축즙을 모두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의 진짜 바람에 응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니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조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말씀드릴 5번째는 매 끼니 밥상 한가운데 놓여 있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가장 어려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를 기억하십니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냄새,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갈 때의 그 포근함. 우리 세대에게 국물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맛이고 가족의 온기이고 평생을 함께해 온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더욱 드리기 힘듭니다. 그 국물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콩팥 속 미세한 혈관들을 조금씩 막아가고 있습니다. 사골 국물이나 멸치 육수를 오래 끓이면 뼈와 내장 속에 있던 인과 칼륨과 나트륨이 고스란히 녹아 나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이 성분들의 농도는 더욱 짙어집니다. 진하고 뽀얀 국물일수록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드시는 순간 이 세 가지 성분이 동시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 콩팥 필터를 세 방향에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물을 남김없이 마시는 습관을 가진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만성신부전 발병률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배입니다. 다른 어떤 식습관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국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입니다. 국물을 드시는 것도 모자라 밥그릇까지 깨끗하게 헹궈 드시게 되면 그 한 끼에 드시는 나트륨과 칼륨과 인의 양은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국물을 남기면 복이 나간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어른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오늘처럼 콩팥 기능이 나이와 함께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찌개와 국을 드실 때는 한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숟가락을 싱크대에 놓아두고 젓가락만 식탁에 가져오십시오. 젓가락으로는 국물을 떠드실 수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건더기만 드시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찌개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더기는 드셔도 됩니다. 두부 한 조각, 호박 한 점, 버섯 한 조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국물은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십시오.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물을 끊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 댓글창을 열어서 나는 오늘부터 국물을 남기겠습니다. 라고 한 줄만 써주십시오. 직접 손으로 쓰신 그 한 줄의 다짐이 내일 아침 밥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국물 이야기를 드리고 나니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국물보다 훨씬 더 은밀하게 콩팥을 공격합니다. 요리할 때마다 손이 가는 그 하얀 가루 속에 감춰진 비밀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 한 분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음식도 안 먹고 국물도 줄였는데 왜 콩팥 수치가 이렇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요리하실 때 맛을 내기 위해 무엇을 쓰시냐고요? 어르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소금 대신 고기 맛 나는 가루 조미료를 쓰는데 그게 훨씬 건강한 거 아니냐고요. 그 순간 저는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분말 육수나 가루 조미료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에서 40에서 50% 정도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소화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그러나 가루 조미료에 들어있는 화학적 인 성분은 거의 100% 가까이 혈액 속으로 그대로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2배나 높다는 뜻입니다. 소금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쓰시게 되면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오히려 소금을 쓸 때보다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서울 화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조미료를 통한 화학적 인섭취가 만성신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찌개 한 냄비에 조미료를 한 숟가락 털어 넣는 그 무심한 동작이 콩팥 미세 혈관에는 폭격과 같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조미료들이 건강에 좋은 천연 재료처럼 포장되어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야채 맛, 버섯 맛, 해물 맛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자연식품처럼 보이지만 성분표를 들여다보면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산염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찬장 안에 있는 조미료 봉지나 통을 꺼내 보십시오. 뒷면 성분표에서 인산 나트륨 또는 인산 칼륨이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그 조미료는 오늘부터 사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대신 국물 맛을 내실 때는 다시마 한 조각을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그 물을 육수로 쓰십시오.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그 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깊고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나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그 담백한 맛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6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고 나니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입니다. 평생 건강식품이라고 믿어오셨고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식은 오늘 아침 밥상에도 올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된장찌개 속, 두부 한 모, 콩비지찌개, 두유 한 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고기보다 건강하고 값도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고기 대신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시겠다고 몇 끼 드시기도 합니다. 저도 그 선택이 얼마나 신중하고 건강을 생각한 결정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두부와 콩 제품은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부 속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요소를 걸러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요소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 요소, 농도가 높아지면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의식이 흐려지는 요독증으로 이어집니다. 술도 드시지 않고 고기도 삼가셨는데 왜 이런 증상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두부를 매일 드셨던 분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 영양연구팀의 지침을 보면 사구체여 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뿐 아니라 콩 단백질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도 반드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4살 초에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20년째 채식을 하고 계셨고 주변에서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 매일 두부와 된장 그리고 콩으로 만든 음식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몸이 나른하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오셨고 검사해 보니 혈중 요소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콩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셨던 것입니다. 두부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드시는 것은 멈추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되 한 번에 드시는 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한 조각으로 제한하십시오. 된장이나 청국장처럼 발효된 콩 제품도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매일 두부를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채식을 하시면서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고 계십니까? 댓글창에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무겁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드시고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콩팥을 살리는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를 들으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한숨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밥상에서 걷어내신 그 빈자리에 콩팥에 생기를 불어넣는 음식들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검은 콩과 팥입니다. 검은 콩과 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영양연구에 따르면 이 블랙푸드 계열의 식품이 콩팥 혈관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밥을 지으실 때 흰쌀에 검은 콩이나 팥을 소량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채소는 드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을 꼭 지켜주십시오.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푸른 잎이 채소를 이렇게 데쳐내면 칼륨의 60% 이상이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채소에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숟가락 둘러서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콩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단백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긴 닭고기나 흰살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한 끼에 드시는 양은 탁구공 크기 하나를 넘기지 않는 것이 요독증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붉은 살 고기보다 흰살 고기와 생선이 콩팥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임상연구에 따르면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나누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투석 위험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전 발바닥 오목하게 파인 곳 용천혈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50번씩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어 노폐물이 소변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주무시기 직전에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밥상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챕니다. 다리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눈두덩이가 가벼워지고 소변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는 날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토마토와 바나나 농축 주스, 현미와 잡곡밥, 저나트륨 소금, 건강즙과 농축액, 찌개와 국물, 인공 조미료와 분말 육수, 그리고 매일 드시던 두부와 콩 제품입니다. 이 7가지를 밥상에서 하나씩 걷어내시는 것, 그것이 투석실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남은 여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한 가지라도 바꾸기로 마음 먹으셨다면은 지금 댓글창에 오늘부터 국물을 남기겠습니다. 혹은 건강즙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한 줄만 써주십시오. 직접 손으로 쓰신 그 한 줄의 다짐이 내일 아침 밥상을 바꾸고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복지관 친구분들과 경로당 이웃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혼자만 건강해지시는 것보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잡고 걸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 최동현은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